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인 대전 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면제가 제외됐다는 TJB 단독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이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권한 이양의 핵심이었던 예타와 중투심을 혁신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사에서 이재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253조에 걸쳐 자치권 강화와 경제과학 중심 도시를 위한 행정, 재정, 경제, 산업, 교육 등의 특례를 다양하게 담고 있습니다. 권한 이양의 핵심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빠지는 것 아니냐는 TJB 단독 보도와 관련해서도 전향적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계획 수립하는데 1년, 협의하는데 1년, 예타하는데 1년. 도대체 그러면은 돈이 설사 내 주머니에 있다 하더라도 이걸 집행을 못 하는데 그런 경우는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주문을 좀 많이 했어요. 민주당과 정부는 예타 전면 면제까지는 아니지만 혁신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특히 정부는 지방재정 사업이 300억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중앙투자심사를 대폭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투 심사는 확 열겠다고 얘기를 했고 중앙투자심사를 열겠다는 거는 그거는 뭐 면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교육부문 조항에선 특별시장에게도 영재학교와 특목고 설립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교원단체들은 특별시장의 정치 논리에 특목고가 대거 늘어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동의, 협의가 전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에선 교육계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대부분의 조항이 아직 초안인 만큼 발의된 이후에도 상임위에서 계속 조정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교부세와 교부금 등 재정적인 부분은 현재 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으며 권한 이양과 세부적인 내용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이제는 통합의회 운영과 권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회의장을 어디에 둘 것인지와 관련해 충남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전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대전은 특별법 검토가 먼저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회 통합 논의를 둘러싼 양측의 온도차를 김상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충남도 의회 본회의장. 현재 48명의 도의원이 이곳에서 회의를 엽니다. 통합 이후 의원 수는 대전과 충남을 합쳐 70명 안팎. 충남도 의회는 상대적으로 공간이 넓은 이곳을 통합의회 본회의장으로 쓰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 초기 운영 방식도 꺼냈는데 2년 정도는 현행 상임위 체계를 유지하고 예결특위 등 일부는 대전시 의회 청사를 활용하는 구상입니다. 70명가량이 된다 그러면 새로 짓지 않는 한 그래서 그 부분은 본회의나 이런 열리는 공간은 충남에서 아마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 행정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일부 도의원들은 내포 신도시의 충남도청사를 통합자치단체의 본청사로 특별법에 명시하자는 건의안을 발의하려다 일단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서류가 어렵다고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고 내려놓는다고 하면 반드시 이 부분은 통합 후에 주민의 갈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통합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는 반드시 통합법에 먼저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대전시 의회는 속도보다는 절차와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간 활용 등 전반적인 검토는 진행 중이지만 특별법 논의가 먼저라는 원칙적 입장이며 특히 성급한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인원이 많으니까 내포에 한다. 대전을 분원으로 한다. 근데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의원들 간의 대화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전과 충남 광역의회 의장들은 다음 주 대전에서 만나 통합의회 운영 방향을 놓고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충남도 의회는 한 걸음 더 나가 의회의 법적 지위와 함께 예산 독립, 인사권 등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합의회 논의는 이제 단순히 어디서 회의를 하느냐를 넘어 의회의 권한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TJB 김상기입니다. 정명국 대전시의원이 임시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대전 충남 행정통합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통합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재정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이양되는 분권형 지방정부 로드맵이라며 한시적 지원 중심의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기존 특별법 원안 수용을 촉구하며 정부 방안이 유지될 경우 시의회 재의결과 시민 선택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로맨스 스캠 사기를 저질러 강제 송환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 가운데 17명이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령과 홍성경찰서 유치장으로 보낸 경찰은 체포영장 기한이 모레 새벽인 만큼 내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들린 채 줄지어 들어섭니다. 캄보디아에서 사기 등 범죄를 저질러 현지에서 검거된 뒤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된 한국인 73명입니다. 지난해 10월 있었던 1차 송환보다 9명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된 17명이 보령과 홍성경찰서 유치장으로 분산 입감됐습니다. 캄보디아 왜 가셨나요? 범죄인지 알고 가셨습니까? 캄보디아 왜 가셨습니까?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과 포이펫 등지에서 3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여성을 매칭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20대로 가입비나 인증비 명목으로 입금을 받고 일부를 다시 출금해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아 나중에 거액을 가로채는 수법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조직의 규모를 6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검거되지 않은 외국인 총책의 신원을 특정해 적색 수배를 내린 상태입니다. 다른 범행 수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범죄 조직에 대한 단서가 확보가 됐고 이 조직과 별개 조직들도 지금 사실 여러 조직들이 검거가 돼서 이제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추후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송환이 될 것으로. 경찰은 체포영장 시한인 모레 새벽까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은 내일 중으로 이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신청에 나서는 한편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범행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장애인 복지 시설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시설장 자녀를 채용한 사실이 대전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 결과 이 시설장은 이해충돌 상황에서도 채용 심사와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자녀를 합격시켰고 관할구청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채용 취소와 재채용 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이외에도 서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분야에서 인건비와 후원금 부적정 집행 등 총 25건의 행정상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8시 37분쯤 논산시 연산면 백성리 비닐 원료 생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개당 500kg 무게의 비닐 원료 포대 더미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찢어진 하단에 비닐 포대를 정리하던 도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겨울잠에서 깬 독수리 군단이 새벽부터 공항을 찾아 열띤 응원을 보낸 팬들의 열기 속에 호주 스프링 캠프로 떠났습니다. 강백호와 노시환 등 주축 선수들은 부상 없는 시즌과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주전 중견수 자리를 노리는 신인 오재원도 당찬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훈련 장비를 한가득 든 한화이글스 선수단이 공항으로 들어섭니다. 훈련을 떠나는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수십 명의 팬들은 이른 새벽부터 공항을 찾았습니다. 겨우내 야구에 목말랐던 팬들은 선수들과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으며 밤샘 기다림에 피곤을 잊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선수들 응원하고 싶어서 7시에 학원 끝나고 와서 밤새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대화도 나누고 또 사인도 해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입니다. 한화이글스 선수단이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차 스프링 캠프가 열리는 호주 멜버른으로 떠났습니다. 새로 팀에 합류한 천재타자 강백호는 다치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이번 호주 가서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서 팬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열심히 준비해 올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주전거포 노시환은 올해 높아진 연봉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팀과 진행 중인 단연 계약에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팬분들께 좋은 소식 들려드리도록 저도 노력하고 또 구단이랑 또 얘기 잘 해가지고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인 선수로 스프링 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린 오재원 선수는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캠프에서 더 성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다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도장 찍어가지고 심화 경기랑 또 개막전 엔트리에 들 수 있게끔 열심히 하는 게 목표입니다. 선수단은 1차 호주 캠프에 이어 다음 달 19일엔 일본 오키나와로 장소를 옮겨 올 시즌을 위한 마지막 담금질에 나설 예정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TJB 우성문화재단이 이웃돕기 성금으로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충남 6천만 원, 대전 3천만 원, 세종 1천만 원 등 1억 원 규모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TJB 우성문화재단은 방송을 통한 공적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은 요즘 우리 일상에 온기를 더해줄 소식이 있습니다.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담긴 스케치전부터 깊은 울림을 주는 연주회까지 아첸컬처에서 만나보시죠. 검은 바위들이 파도의 흰 숨결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자리를 지킵니다. 그 모습에서 독도의 기세와 생동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찰나의 장면부터 오래 기억되는 풍경까지 작가의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들. 국내외 여행에서 마주한 풍경과 순간을 섬세하게 담은 임립 작가의 스케치 작품 약 100여 점을 선보입니다. 스케치를 중심으로 창작 과정과 사유의 흐름을 가까이 보여주며 완성작 이전 기록으로서의 스케치가 지닌 예술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합니다. 여행을 거의 한 1년이면 3번씩 나가서 세계 각국 다니면서 아름다운 그 풍경을 모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스케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제11회 샘플리체 정기연주회가 오는 25일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드보르작과 스쿠의 정통 클래식 작품과 친숙한 뮤지컬 넘버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매개체 삼아 하나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클래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그 매력에 흠뻑 빠져서 저희 연주를 잘 들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연주자로서 곡의 표현 방식에 세밀한 변화를 주면서 상임 지휘자 정나라가 지휘봉을 잡고 깊은 감성과 탄탄한 음악성으로 주목받는 첼리스트 김민지가 협연자로 나서는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목가적 전원이 오는 30일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고요하면서도 장대한 목가적 전원의 풍경은 겨울의 끝자락에서 관객들에게 깊고 따뜻한 음악의 감동을 전할 예정입니다. 국립심포니 콘서트 오케스트라는 정기연주회 브람스 교향곡 2번을 오는 27일 세종예술의 전당에서 새해 첫 무대로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19세기 후반 유럽 음악을 대표하는 작품들을 통해 도시적인 활기부터 서정 사유 등 낭만주의 음악의 다양한 면모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TJB 김수영입니다.
현대직업전문학교는 지역 인재에게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채용과 독일 직업 훈련인 아우스빌딩을 소개하는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한 독일 상공회의소와 업무 협약을 맺어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독일의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6곳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특강과 질의응답 시간엔 대전 지역 자동차 정비 교육 훈련생 100여 명에게 채용 전략과 노하우도 전달했습니다. 논산시는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해 현지 대형 유통 전문 기업 6개 회사와 논산시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8년까지 논산 지역 딸기와 포도 등 농식품이 몽골 시장에 진출하게 됐으며 총 협약 규모는 70만 달러, 약 10억 원에 달합니다. 또 논산 지역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 확대와 몽골 현지 유통망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협력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 공모 일주일 만에 73개 팀이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16일 공고 이후 일주일 동안 단독응모 59개, 공동응모 14개 등 73개 팀이 참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팀은 건축 설계안을 4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행복청은 17일부터 23일까지 국민투표를 연 뒤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 27일 최종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